저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아까 처음 오셨던 분들, 그 다음에 아직 이거는 그 실감의 문제예요. 딴 게 아니라 그 어떤 바깥의 기준점, 바깥의 증거, 바깥의 증명 말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실한 자기 자신 이외에 나타났다. 이 자기 자신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충동, 물질 전부 그것도 나 바깥은 없거든요. 이 확장된 의미에서 나. 보통 불교에서는 이걸 법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계가 법신이에요. 다르마다투가 다르마까야예요. 불교 공부하신 분은 다르마다투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계, 법의 세계. 그게 다르마까야, 우리 신체예요. 법이라는 신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 신체보다 훨씬 확장된 존재예요. 무아론을 그 단멸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없다는 게 그 어떤 단멸적 의미에서 그게 아니에요. 일체가 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고정 불변된 어떤 개체적 실체라는 건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애착하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형성된 것, 조건 지어진 것, 그러기 때문에 가변적인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봐요. 육체도 봐요. 요즘 봐요. 성전환 수술 되잖아요. 생리까지 바꿀 수 있어요.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신체를 확장해서 디지털화, 컴퓨터와 접속 가능하게 내지는 기계팔, 인공장기들 얼마든지 우리는 차가운 알루미늄이나 합성수지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순간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내가 남성의 몸이어서 여성이 되든 여성의 몸에서 남성이 되든 내가 한쪽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는데 여기다가 금속팔, 로봇 팔을 붙이든 진정한 나의 나됨, 나의 진정한 핵심이 변하겠냐 이거예요. 예? 나의 속성은 변하잖아요. 신체가 변하듯이. 나이가 들면서 성격도 변하잖아요. 온순해지고 예? 성격이 좀 급했던 사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신념도 다 바뀌고 감정 상태도 다 바뀌는데 도무지 변화할 수 없는 거 또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 그거야말로 진정한 나 아니겠어요? 그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찾는 그 우리의 과거의 습관은 그게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로 찾는다. 뭐가 따로 있는 줄 아는 게 착각인 거예요. 모든 것은 꿈속에 꿈 아닌 게 없듯이 꿈속의 모든 현상이 꿈이라는 동지라고 균이라는 것이듯이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름하자면 마음, 의식이라는 것으로 균질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오직 마음뿐이다. 오직 의식뿐이다. 유심, 유식, 만법 유식, 유식 무경 이런 게 이런 객관적인 경계라고 하는 건 착각이다. 결국 꿈속에서도 우리가 딱딱한 뜨거운 차를 마실 수 있어요. 꿈속에서 뜨거움은 뜨거움이죠. 근데 그건 뭡니까? 실체가 없는 뜨거움이다. 마찬가지다. 근데 꿈속에서도 뜨거움을 확 끼얹으면 뒤고 아파요. 아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험돼요. 감각돼요. 근데 그것일 뿐이라고. 경험되고 감각될 뿐이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여몽, 환포용, 여로, 영여전이다.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고 이슬 같다. 그게 엄밀하게 과학적인 아주 이성적인 아주 지성적인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개화할수록 인간의 의식이 진화할수록 이런 불교적인 관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특히 지성적인 사람들일수록 이걸 쉽게 받아들여요. 아주 지성적인 거니까. 왜냐하면 아주 이지적인 탐구였어요. 붓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있었던 그 의식 수준이 미개했던 그 수준에서는 이걸 아주 극소수의 상근기만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는데 보십시오. 결국 모든 마음 공부에
중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걸 각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요즘 서양 사람들은 어웨어니스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 저 뭐 조계사 근처 뭐 용수 스님 뭐 이런 만나보신 분 안 계세요? 불교 TV에도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뭐 해민 스님이든 요 용수 스님이든 또는 뭐 요즘 보니까 그 누구지? 무슨 그 교수님? 불교 TV 나와서 하고 저 그 누구예요? 저 스페인 뭐 하다가 불교 TV에서 마음 치유 뭐 하시는 교수님 계신데요. 그분이 요즘 뭐 서구 영성가들의 뭐 영성 하면서 뭐 하시던데 결국 그분들이 하는 말 결국 이거예요. 진짜 우리 존재의 밑바탕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어야만 해요. 이거 바깥에 따로 있는 거라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해줘요, 이거. 근데 이미 여러분이 그것이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꿈속에서 여러분 꿈꾸는 그 꿈의 경험자도 꿈의 일부이듯이 여러분이 도를 찾는 구도자라면 여러분이 바로 도의 일부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나와 분리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때 다른 장소에 있는 도는 여러분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런 돈은. 왜? 가공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는 건 거짓이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진짜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진짜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고 나 아닌 것들이 있죠. 이게 연기 아니에요? 예? 아까 말했듯이 나 없이 세상만 있은 적 없고 세상 없이 나만 있은 적 없어요. 나는 세상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요.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요. 항상 쌍으로 일어나다 쌍으로 사라지지. 근데 우리는 딱 분리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들 하잖아요. 예? 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곧 세계예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그랬어요. 내가 곧 세계다.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다. 바로 지금 보이는 모든 대상이 보고 있는 눈이지 보이는 대상을 떠난 보는 눈이란 건 관념에 불과해요. 이거다 이거. 지금 이거 아닌 게 없다. 시방 3세가 오직 이거다 이거. 시방 3세 일체 부처란 말이 뭐냐? 시방은 모든 공간, 3세는 모든 시간이 모두 부처다 이거. 재불이다 이거. 재불. 모두가 부처다. 부처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부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처는 없는 거다 이거야. 모두 부처면 부처는 없는 거야. 모두 의식이면 의식은 없는 거고 모두 마음이면 마음이 없는 거고 모두 나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자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예? 아는 나하고 알려진 나하고 둘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원성 속에 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알 것도 모를 것도 없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다에 뭐가 붙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붙을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영원한 모름. 영원히 알 수 없음. 그것만 속 시원한 거예요. 근데 생각은 이것과 짝해서 있는 연기적으로 있는 생각인 자아는 이거 답답해 모르겠어 이런다고요. 왜? 생각의 틈이 여기 있어. 아직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이에요. 그러면 알 것도 모를 것도 알 자도 알 것도 없어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맹탕이라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자아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렇게 허무맹랑한 짓을 해요.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크게는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돈이 썩어서 그러려면 차라리 TV 보면 그 땅바닥에서 그 드럼을 떠먹고 있는 흑인 애들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 차라리
그런데 돈은 그런데 써야지. 아주 똑똑해 보이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결정적인 실수를, 구도자들의 결정적인 실수, 뭘 찾는다. 뭐가 되려고 한다. 그러기 전에, 찾기 전에, 뭐가 되기 전에 지금 이거부터 해결하라. 결국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자, 이제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질문하셔도 좋고, 뭐 질문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실제로는 네, 질문하시고 여기 와서 그냥 진짜 이게 공감을 해야 돼. 공명해야 돼, 공명. 공명을 해야 돼. 그래야 돼요. 모든 의심은 자기 안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의심을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이 사라진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사라지면 그게 답이에요. 의심이 없는 상태. 전혀 다른 게임이라니까. 전혀 논리가 달라요.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그 논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틀 밖을 벗어난 격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 격식 바깥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요. 약간 낯선 그런 경우 있어요. 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익숙했던 자기의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 사기치는 사람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다 국가 공무원증 하나 차고 올게. 요즘은 하도 그런 것도 못 믿는 시대가 됐지만 여기 이 공부 모임은 정말 순수한 공부 모임이에요. 진짜 진리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누구는 무슨 깨달음을 얻었고 누구는 깨닫지 못했고 누구는 스승이고 누구는 제자고 그따위 야바이 게임 안 하는 곳이에요. 이미 시작부터 여러분은 모두 동일하다. 아무 차별이 없다. 이것이 붓다의 선언이에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을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깨달음이란 건. 중생이 부처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본래 부처,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는 논리예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이 각성, 서구인들이 말하는 awareness 보면 아주 쉽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우리 한국어로 쉽게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왜냐면 그 티베트 불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용수 스님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새파란, 지금 40 될란가 모르겠다. 용계이 민규르 림포체라고 그 사람 을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르침이 비슷해요. 유튜브에 보면 용계이 민규르 림포체 보면 아주 쉽게 가르쳐요. 그 사람 아주 고등학생, 왜냐면 그 사람 티베트 사람이라 영어가 우리 한국 영어랑 비슷해요. 서양인들 수백 명 모인 자리에 명상을 메디테이션 한다니까 명상 배우러 온 거야. 그 사람도 그런 거야. 여기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 명상 배우러 왔겠지. 그럼 그 명상의 핵심이 뭐냐? awareness다. 우리말로 알아차림, 각성, 자각, 의식, 마음대로 그냥 아는 거다. 아는 거. 그러면서 이런 농담을 쳐요. 그러면 여기 오신 대중 여러분 가운데 awareness를 이미 아시는 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손 들라고 하니까 그 손 내리시고, 그러면 awareness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절반이 속 손 들어. 근데 그게 바로 awareness라고. 나는 awareness에 대해서 안다도 손 들어. 나는 awareness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awareness가 대상이 아니라고. 네? 아주 경험적으로 증명해 보라 이거예요. 아까 안다 했을 때 아까 캠리 가셨어요? 캠리 어디 가셨어요? 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모임에 도반들한테 그랬어요.
요즘 디지털 도어락이 많잖아요. 마음속으로 자기 집 디지털 도어락 찍어보라고. 해보세요. 열렸죠. 자, 우리 집, 저희 집, 몽지 릴라네 집 도어락 열어보세요.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 잘 보시라고. 자기 집 도어락 열라고 할 때는 어때요? 뭔가 경험이 일어나죠. 예? 숫자가 떠오르든 이미지가 떠오르든. 근데 몽지 릴라네 집 하니까 갑자기 뭡니까? 여기에 뭐가 안 떠오르죠. 근데 봐요. 떠오르건 안 떠오르건 그건 내용물이야. 이미지라.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는 안다. 이미지가 없으면 모른다. 그게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러다 착하다 나쁘다 다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그 모두 그 양변이 실제는 이거라고. 양변의 통일, 양변의 극복. 그게 중도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고. 이게 바로 중도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에도 속하지 않고 모른다에도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야. 그래서 선문에선 담담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담담하다는 말을 실감나는 우리말 국어로 바꾸면 밋밋하다, 맹숭맹숭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쏘쏘.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갸우뚱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감각이에요.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거 이상의 경험을 여러분 죽었다 깨나 할 수 없어요. 모든 경험은 이 토대 위에서 일어나서 이 토대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생자는 필멸이에요. 생겨난 것은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의 경험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체험. 자기 체험을 가지고 이게 자기 탐구, 셀프 인콰이어리예요. 자기가 탐구하는 거야. 이 경험, 지금 이 각성, 이 자기 집 도어락 번호가 뚜뚜뚜 떠오르는 이 자리가 도어락은 뚜뚜뚜 허상이 생겨났어요. 신기루가, 환상이. 근데 환상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생겨났어요? 네? 이게 생겨난 거냐고. 억지로 말로 하면 본래 그리 되어 있는 것. 본래 그런 성품. 자연스러운 나의 본성. 타고난 본성. 조작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성품. 너무 쉽죠? 그래요. 진리는 너무 쉬운 거야. 진리는 보편 타당이어야 돼. 특별하면 안 돼.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면 안 돼. 성취물이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취자와 성취하지 못한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을이 생겨요. 권력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겨요. 그따위 야바이 노름하자고 붙다가 교단을 승가를 맞는 게 아니에요. 사성,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사성을 아무 차별 없이 누구나 출가하면 동일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남자, 여자, 지금도 인도는 남녀 차별이 그리 심한데 2500년 전에 여성을 출가시켜. 지금 남방에서는 여성 출가 안 시켜요. 어디 여자가 이런다고. 근데도 그런 불교가 무슨 한국 불교의 대안인 것처럼 그래. 한국 불교만도 못한 불교를. 우리나라엔 그래도 분명히 승가, 출가, 승단의 절반은 비구니 승단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계맥이 존재하고 강원이 존재하고 여성 출가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거나 억압받지 않는데 물론 여전히 불합리한 면은 있죠. 뭔 얘기하다 또 3000% 샜네. 자, 제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일단은 제가 질문하기 좀 두렵긴 한데요. 왜요? 허심탄회하게 예, 예. 허심탄회하게 질문하는데 모든 게 이제 마음속 세상이라고 예. 내가 그러면 밖에 보면 AT 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처음 보거든요. 예. 그것도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든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말은 그래요. 말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AT 센터 보셨다며요. 그렇게 만든다고요.
AT 센터 있네. 방금 만들어졌어요. 그러기 전까지 AT 센터는 선생님한테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만든다고. 꽃이 붓네?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일체의 신조라는 말이 내가 모든 게 만들어낸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있는데 아니. 실제로는 있는 데가 아니라 그게 전부 마음이라고요. 내가 만들어낸다가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거기 나는 없어요. 모든 게 마음이다 소리예요. 모든 게 동일한 마음이란 말에도 속지 마세요. 그 이름이잖아. 개념이잖아. 그것도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마음이란 말조차도. 이건 이름이 없어서 마음이니 돈이 의식이니 뭐니 다 이름 붙여요. 근데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에 속지 말고 봐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그럼 마음이란 말도 잊어버려요. 이건 뭐냐 이거.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잖아. 여기서 자아가 힘을 못 쓰죠. 그래서 혼란스럽죠. 그게 공부라고요. 그 혼란이 뭐냐? 이제까지 확고한 실제로서 믿었던 자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선문답이나 이런 것들 선사들이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 아니면 모순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 속에 몰아넣죠. 그게 뭐냐? 생각, 논리로 구성된 자아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라. 그것이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란 거예요. 생각에서 잠깐 힘을 빼세요. 생각 빼고 지금 이 진실을 자기조차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체라고 믿었던 나도 여기서는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이 배경과 하나로 돼 있어요. 전혀 분리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 경험이야. 근데 우리는 실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해석된 세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건 나무야, 이건 꽃이야, 저건 뭐야, 이름과 모양, 명색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가상이라니까, 가립이라니까.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삼다수는 삼다수가 아니라 이름이 삼다수예요.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전부 이름만 알잖아. 이거는 플라스틱 PET, 삼다수, 제주, 물, 어쩌고 저쩌고 전부 개념과 말이잖아. 그 실체가 없잖아. 예.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건 국어 시간에 언어의 제가 국어 선생이라서 그런데 언어의 자의성이 뭐냐면 지멋대로라는 뜻이에요. 이걸 꼭 물이라고 부를 아무런 보편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면 미국 사람도 물이라고 해야지. 근데 왜 워터라고 그래? 예?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 다 달라요. 그럼 이게 진짜 뭐냐고. 이름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럼 이름 때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개념도 그거 허상이에요. 네. 그럼 결국 뭐냐 이거. 여기서 이 모든 차별성이 평등으로 돌아간다 이게. 근데 분명히 지금 선문답식으로 하면 이게 뭐냐? 숭산 스님 스타일은 이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선입견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거 역시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서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하고 싶으신 거 아니냐고. 결국은 내가 이제 이해하고 싶은 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게 만들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속여왔다. 이해한 것들은 전부 거짓이다. 실용적인 이 분별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해도 필요해요. 저도 임용고시 출신이에요. 모두 허상이야. 다 말과 개념 꿈이야. 1번만 다 찍어. 아니에요. 1, 2, 3, 4, 5번 전부 답입니다. 그럼 저는 교사가 못 됐을 거예요. 저도 분별 잘해요. 애들한테는 분별하라고 가르쳐요. 실용적인 목적, 현실적인 목적에 따라서.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 차이를 잘 이렇게 좁혀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의문이 해소돼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실 거고, 이 가운데도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도 이해의 끈을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충분히 필요해요. 이해도 필요해요.
다 이해하더라도 나중엔 결국 뭡니까? 결국 그건 이해다. 버려야 돼요. 거기에 묶여있는 한 절대 이해 바깥의 세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선문의 표현은 그거예요.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아직까지 이해를 붙잡고 있다면 아직 아니야. 그걸 억지로 말하자면 직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견. 아직 직견, 아르말이다.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아르마리가 아닌 거, 너무 실제적인 거. 그래서 뭡니까? 모든 직견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건 옳은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어. 그게 왜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왜? 옳다는 생각이나 그르다는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근데 우리는 양변 가운데 하나를 취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용어의 혼란이, 언어의 혼란이 있거든요.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 잘하실 수 있을까요? 연결해서? 조금 질문이 너무 비하기 심한데요. 원리 전도 몽상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빗대서 말하자면요. 모든 직연이 전도 몽상이에요. 뒤집어졌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의 첫 질문이 여기가 마음, 여기가 바깥의 세계냐, 자기 바깥이냐. 근데 우리는 이걸 몸을 기준으로 하면 바깥이 돼요. 그게 전도 몽상이에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고. 선생님, 몽시 선생님하고 릴라 선생님하고의 그 관계 있다 보면 많은 그 체험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예. 갑자기 할 때 그게 일단은 상황상마다의 그거는 다르지만 이거였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전도 몽상이라는 말을 이해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당연했던 게 그게 웃긴 거예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 2003년 10월 어느 날 그때 전까지 이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나 방황을 예. 하셨다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 말고 더 화려한 거 여기서 경험됐던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여기 유대아 선생님한테 왔을 때 예. 처음 왔거든요. 예. 제가. 예. 근데 유대아 선생님이 저를 여기 듣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할 때 제가 이거라는 걸 완전 처음으로 이거 알았거든요. 예. 이거 그때 처음 알았는데 집에 가면은 약해지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생각하다가는 없어지는 것 같고 예. 다시 또 이렇게 하면 이거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맨 처음에 얘기하신 눈각과 그러니까 하여튼 눈이라는 게 여기 어디 하나가 있어서 지금 저는 제 몸 안이 아니고 눈 바깥인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것도 다 내 마음의 작용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이 너무 그러니까 봐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거예요. 단순히 이거라고. 여기 생각이 붙으면 다 틀렸어요.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AT 센터 예. 그건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죠. AT 센터가 거기서 갔던 AT 센터가 여기서 일어나죠.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요.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여야 돼. 예. 뭐가 이래서 이거? 그러면 그건 직연이라고요. 이해라고 이해.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그냥 이거가 아니니까 8월 15일 날 이거 딱 때렸을 때 이거? 이랬는데 가면 희미해졌다. 그게 뭡니까? 하나의 기억, 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억과 상이 아니라면 집에 가서 분명하지 않은 거 어디서 떠오르냐 이거예요. 그때 이거나 지금 이거나 이거거든요. 당연하죠.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어요. 그럼 분별이고 그때 지금은 분별이고 이것만 있는 거라고.
그게 이게 아까 제가 논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서 그래서 불가사의, 불가사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어려워서 불가사의가 아닙니다. 간무는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불가란 말이에요. 불가. 안 돼! 이 말이에요. 사의하면 안 돼. 사량하면 안 돼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세수하다 품 만지기보다 쉽다. 네. 이거는 그냥 말을 흘려들었을 때는 어떻게 뭐가 그렇게 쉬워?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금방 발견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세수할 때 학교 가야지 뭐 해야지 이거 말고 그냥 세수하는 데만 몰입하면 손을 만지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딱 멈추고 이렇게 딱 멈추면 이거라는 걸 금방 표가 나니까 이게 이거구나. 뭐가 그렇게 길어요? 그게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펄쩍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힘이라. 제가 한 번은 이게 분리문자라는 개념하고 같은 거 바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그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자나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자꾸 뭐가 그래. 그게 아니야. 이건 아주 깔끔하고 통쾌해야 돼. 이건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마치 뭐냐면 아까 저 순백의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설명한다고 제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막 적어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막 적는 이유가 화이트보드를 가리키기 위함인데 그 노력이 화이트보드를 가리고 있다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도 예. 본인이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깝깝한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편으로 이걸 해줄 수 있는 게 있을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제 최선의 고민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정말 돕고 싶어서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도요. 진짜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너무 높아선이다. 너무 설명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억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 무조건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먹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쓰는 거야. 제가 좀 하나도 제가 예전에 이제 에다르시라는 분한테 찾아가면서 예. 에다르시 뭔지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해서 매지가이라는 걸 예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매지가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책을 사왔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매지가이를 보는 부분을 결국 못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보는 방법이 예.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아무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영원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걸 이겁니다. 이거 아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게 돼요. 그 매지가에 봤던 친구들이 왜 이걸 못 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냥 보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방법은 있잖아. 예를 들면 눈을 나는 못 보지만 보는 애가 그냥 이렇게 봐 하면서 이제 표현하기 어렵지만 눈을 이제 초점을 맞추진 않고 그러니까 눈을 따로따로 봐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1시간 넘게 그럼 뭘 한 겁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이거라고. 이 이상의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어요. 만약에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척추를 고루 세우고 의식의 코끝을 모으고 날숨을 들숨의 1.5배로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기억이 없어요. 이거라고 그냥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알려고 하는
보려고 했던 노력이 풀어질 때 나도 모르게 하고 다 보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바깥에서 막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다 돼 있다니까. 이미 완벽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만 쉬면, 그 노력이 쉬워지지 않을 때는 그 커다란 좌절의 벽에 부딪히면 그거 어려운 길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게 가요. 이해하려는 이쪽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돼. 그게 한번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깨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선입견이나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게 있어요. 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훨씬 이 공부를 빨리 받아들여요. 초관을 뚫는 데는 훨씬 빨라. 비율로 따지면 남성보다 여성이 7대 3에서 6대 4로 많아요. 아주 쉬워요. 왜냐면 이건 공감 능력하고 이해 능력이 아니라 그냥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잘 듣고 자기가 발견만 하면 돼. 눈앞에 있다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대담할 때 예. 문득 확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꼭 이걸 할 때 뭐가 팍 하고 뭐가 이거예요 하는 거나 무슨 체험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이건 뭐 체험으로 한 거야, 생각으로 한 거야, 스스로 의심스러운 거 있죠. 모두 10년만 버텨요. 결국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깨달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도드라지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어떤 큰 좌절 끝에 이렇게 개호하는 급작스럽게 영적으로 확 고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그냥 조용하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만 자기 체험, 그게 뭐야? 은근한 과시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경험한 사람 대부분 그 경험의 순간에 그 소리를 짐짓 무시하는데 분명히 자기들은 다 들었어. 내가 깨달았다. 내가 체험했다. 딱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별로 제가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깨달았어. 내가 깨달음 성취했어. 나 체험했어. 이거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간을 태어났잖아요. 예. 사는데 책상, 아까 말씀하신 컵, 상, 나무, 개가 가지고 없는데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일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거기에 평생은 속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코로스가 참 지나갔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정의를 거기서 내린다. 저번에 강의를 하실 때 인도의 성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뭐 에고랑 진화를 얘기를 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화이트보드가 참 진화라는 개념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이해예요. 그렇게 고정시키려고 한다니까. 이게 이제 이치로 공부하는 사람과 실제 공부하는 사람의 하나의 경계선이 될 텐데 저희가 몽지릴라 선 공부 모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서구 영성가나 인도의 그런 영성가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랑 간판을 안 내는 이유가 이거에 필요해. 선은 뭐냐? 언어 문자 초월이에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직연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오로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아는 의지처가 필요해요. 자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나는 안다예요. 그래서 자아가 제일 못 견디는 게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상태를 부정하고 안다로 가려고 해. 근데 이거는 안다 모른다가 동일한 자리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 네? 뭘 알거나 모르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막 그 무슨 학술 토론회장 가면 막 토론하잖아요.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도노 전수가 옳다. 도노 전수가 옳다. 그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진리의 반쪽을 나눠서 절반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아니라 전부란 말이에요. 그게 일심으로 화쟁이라 모든 갈등의 해소예요.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측에서 예. 얘기할 때 영성 그 깨닫기 위해서 가정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보거나 일을 할 때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해석에 몰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자, 거기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라마나 마하리시의 진짜 가르침은 침묵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 왜냐면 이거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한 게 자아탐구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그럼 나에게. 그러면 근데 잘못 이해하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은 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 다른 개념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나는 이 생각이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나에게 하는 건 뭐냐면 생각 끊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화두 드는 거랑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하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무자를 대신 두어라. 근데 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없는 자리로 계속 이거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무가 이거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라마나 마하리시 뭐냐면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만 남는데 그 나는 누구인가마저도 사라져야 된다. 그걸 뭐라고 했냐? 부직갱이 가지고 장작을 다 아궁에 넣었는데 다 장작에 이게 뭐지? 이거 이거 대상이 된다. 이거 별로 집어넣어.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이 생각은 누구에게? 나에게 집어넣어. 누구에게? 나에게 집어넣어. 그럼 난 뭐야? 이것도 집어넣어. 마지막 남은 부직갱이. 이거다. 이해가 가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쉬운 길인데 왜? 이거니까. 할 거 없잖아요. 알 거 없고 체험할 거 없고 느낄 거 없어요. 그냥 이거니까. 근데 뭡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못 들어와요. 입차 문내 막존지하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고 아름아리 두지 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무문간의 참뜻이에요. 문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입장에서 문이 없으니까 문을 찾네. 문이 없다니까 문을 찾아요. 문이 없으면 뭡니까? 들어왔다 이 소리예요. 오직 이 경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제 말 잘 들으세요. 자아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증명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서로가 치거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알아차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대상이 돼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대상이 사라졌어. 그럼 뭐만 남냐? 그것이 자기의 즉각적인 체험이다. 직접적인 체험이다. 다이렉트 패스란 말이에요. 이건 매개물을 통해서 이게 알아차림이죠 라는 이게 앵커 닻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뽑아버려라. 허공에 말뚝 박지 마라. 임재로의 그런 말이 나와요. 뭐군요? 허공에 말뚝 박지 마라. 개념을 가지고 허공에 말뚝 박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자꾸 뭘 들고 온다고. 모세 앞에 여호와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가 나타났을 때 10계란 영화 보시면 모세가 사고치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저 사막으로. 그래가지고 있을 때 양치기 하고 있을 때 막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형상으로
여호와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신성한 곳인 신을 벗어라.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 직접적인 체험을 방해하는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맨 땅으로, 맨발로. 부처님께서 마지막 정각을 이룬 순간에 너의 깨달음을 누가 증명할 건데 손으로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다. 이 즉각적인 체험. 경봉 스님 돌아가실 때 스님 보고 싶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반삼경에 문빗장 만져라. 이 경험. 증명이 필요 없어요. 이게 자증이에요. 자증. 자명한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아 이러니까 그렇죠. 아 내가 알겠어. 그 알미 있으면 안 돼. 연기법이에요. 그게 알미 있기 때문에 모름이 있어요. 아는 것이 사라지면 모르는 것도 사라져. 그래서 반야는 흡사 무지와 같다. 진정한 지혜는 아무것도 알미 없는 것 같다. 기독교에서도 너희가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린애들이 이거 알아차리 뭐 논리가 없어요. 그냥 웃고 그냥 떠들고 그냥 나름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울고 그냥 짜증내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해서 이러면 안 돼.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정신줄 놓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게 이제 다나천연 해서 목불을 불에 쪼개고 그런 식으로 과격 경어선사 주색 잡기하고 문둥이 여인과 뭐 동침하고 그런데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21세기서는 뭐냐? 9시까지 출근하세요. 8시까지 밥벌이 하세요. 퇴근해서 캔맥주 하나 따면서 저녁 때 아이 돌봐주고 저 나중에 늙어서 푸대접 받지 않으려면 아내한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웃으면서 대화도 좀 해주고 아이에게 관심 보여주고 21세기 선이에요. 일상사 그대로라고. 유별난 짓 안 해요. 현실에서 도망갈 현실 도피자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대로 도예요. 현실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경계선을 나누고 진리와 진리하는 것을 스스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무 전제 없고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생각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생각을 통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분별 잘 써요. 근데 그 분별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아까 질문하시고 그럴 때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이게 생각이 쉬워지면요. 막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조금만 길어지면 안 들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여기 밤송이를 이렇게 했는데 밤송이를 한번 집어보면 따끔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힘줘서 이걸 내가 꼭 파악하게 해서 이거 쥐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따끔한 줄 알면 내려놔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난 정말 심각하게 질문하는 건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 이제 이쪽 공부에서 하면 뭐 질문하면 그 망상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의상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봐요. 이 청정한 본래, 이 화이트보드, 이 청정한 본래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거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수본 진심 제일 정진이에요. 제일 가는 수행은 이 본래 마음 잘 지키는 거예요. 본래 마음 어떻게 지키냐? 또 예전 습관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돌리지 말라고요. 컴퓨터 잘 사용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컴퓨터 CPU가 막 열받게 만드는 게 뭐냐면 복잡한 계산식이나 그 영상 작업하는데 엄청난 그 속도가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요즘 유튜브 한다고 막 영상 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우리 감각 정보 가운데서도 이 시각적 정보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정보를 일순간에 싹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대부분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전력 소모, 컴퓨터가 전력 소모하듯이. 그래서 생각 많이 하면 뜨거워진다니까. 그게 번뇌예요. 괴로워. 에너지가 소모돼. 우울증이나 불안증 걸린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많이 이렇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쳐요. 피곤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 공부의 본령은 그게 아닌데 마음 공부에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고뇌, 시민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면 근심 걱정 때문에 생기는 편통이나 혈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 자연스러운 아까 알아차림이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안 알아차리고 싶은데 알아차려져서 고민됐나니까 이제. 막 자기의 마음이 막 옹졸하게 하는 거 부정하고 싶고 안 보고 싶은데도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각성은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저 밑바닥 무의식 속에 내가 생각의 통제권을 잡고 있을 때는 저 무의식 속에 내가 저 지하실에 저 기형적인 나의 저 처참한 모습 그래서 자기가 망각했던 모든 것들이 딱 올라온다니까. 안 보고 싶은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게 뭡니까? 자기의 저항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공부 과정 중에서 오랜 시간을 걸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할 것이고 이런 식의 교류를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 혼자 했을 때 자기 생각 속에 그 오래된 패턴화된 사고방식 속에 빠져나올수록 그 컨베이어 벨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동화 시스템에 뭐 하나 빨대 같은 게 잘못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고장 나듯이 여러분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고장 내려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멈추는 순간 갑자기 정적이 찾아온다고. 시끄럽게 야 급해 빨리 하는 게 딱 멈춰. 근데 멈췄는데 뭐야 아무 일이 없네. 이거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난 끊임없이 행위했는데 멈추니까 야 이게 편한데. 사이렌 소리. 너무 편하지 않아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돈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휴식이 필요해요. 깊은 휴식. 영혼의 휴식이란 좀 미사여구까지는 좀 심한 거고 진짜 깊은 곳의 휴식.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공부를 오래 생각은요 효율성을 따져. 그러니까 개념을 이용해요. 예? 예를 들어서 컵이란 개념 보세요. 예? 우리가 그걸 보통 명사라고 제가 가르쳐요. 애들 가르칠 때. 예? 심성일 같은 건 특수 명사. 이건 보편 명사. 왜 이건 하나밖에 없고 이건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봐요. 지구상에 컵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게 다 컵이야. 우울이란 감정이 하나만 있나요? 다 동일한 우울함이 있을까요? 근데 전부 뭉뚱그려서 우울이야. 다 알 수 없어요. 그 개념은 그래서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 구체적인 자기 경험,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잊은 상태에서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나는 우울을 느낀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거짓말, 우울도 거짓말, 느낀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말 없이 그게 진짜 나고 그게 진짜 우리고 그게 진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직진심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과 개념에 묶여있던 것에서 그 구속에서 차츰차츰 풀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봐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말과 개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미지로도 떠오르지만 여러분 생각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 보이세요? 생각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이상한
아주 이상한, 분명히 지금 여러분의 버블 사운드, 여러분의 이 입말 아니에요. 근데 내면 머릿속에서든 마음속에서든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내면에서 어떤 독백이 들려요. 어떤 혼잣말이 들린다고. 근데 그것들이 거의 우리는 못 알아차려요. 동일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게 들린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내면에서 어떤 내면의 목소리 형태로 그게 들립니다. 그게 순 거짓말은 그게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마치 최면 걸린 사람들이 어떤 암시를 딱 하는 순간 어쩔 줄 모르는 거. 불붙은 석탄을 쥐고 이게 얼음덩이라고 암시 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살까지 타 들어가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생각에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분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동시에 자기 신체 감각도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최면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생각인데 근데 우리한테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이라고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형광펜 칠해가면서 읽었던 그 수많은 영성서적이 다 쓰레기가 돼버린다고. 그건 말이고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등산 갈 때 이정표에 정상까지 8km 그거 붙잡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 보고 글로 가야 돼. 실제로 해야 돼. 진짜 모든 이정표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이 지금 자꾸 허방다리를 이 말이 맞나 모르겠네. 허방을 짚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을 내려놓으면 이미 자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그래서 가소롭다 하는 거예요. 가소롭다. 하하 우습구나. 하하 우습다. 그러니까 이 야바이 게임에서 깨어난 사람은 이거 사람들이 이걸 처음엔 그래서 자기조차 곤란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 상태가 오래 가요. 왜냐면 안다 모른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데 안다 모른다가 자기한테 아직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한 10수년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린다고. 왜? 다시 생각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뭐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잘 보세요. 똑같은 짓을 우리의 세속적인 생활에서 합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응? 우리 아이가 학원 안 가고 PC방 안 가고 정말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나? 확인하고 의심하고 그런 엄마 마음은 편안하세요?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와 똑같은 것을 마음 공부에서 한다니까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이것을 체험했나? 소유했나? 그 의심. 우리는 그 생각을 믿게 되면 뭡니까? 그 생각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해요. 그럼 끊임없이 묻게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이 사라지는 게 답이야. 질문에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거기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졌던 생애 최초의 질문에 분명히 누군가 답해줬어요. 그러면 질문이 끝나야지. 진짜 답을 얻었다면. 근데 보십시오. 그 답을 얻었는데도 그것이 또 다른 질문으로 안 변하던가요? 그 야바이 게임이라. 개념으로서 개념을. 개가 지 꼬리를 물려고 뱅뱅뱅뱅뱅뱅뱅뱅 도는 거라. 어리석음이라. 그게 아니에요. 멈추라. 질문을 보라 이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 의문의 내용에 속지 말고 이러면 안 돼. 이거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고 지금 그게 어디서 들리냐? 그 듣는 게 나야. 말하는 놈은 나가 아니야. 나는 평생 듣기만 하는 사람이야. 난 침묵이야. 난 지금 이렇게 듣고 있어. 이걸 떠나서 나는 전부 환상이에요. 이것만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가장 확실한 진리예요. 근데 보십시오. 잡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어. 그 잡으려는 노력이 쉬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원숭이가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가 너무 아름다워 탐이 나.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동양화 있잖아요. 원숭이가 꼬리 물고 해가지고 원숭이 대장에 물로 푸는 거. 일본에 가면 그런 족자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두세 번 퍼본 다음에서야 어리석은 멈췄다. 이런 선지가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심상이라. 마음에 비친 모양이라. 그게 아니라 마음은 이미 온전해요. 그 상에 비치는 그 자리. 그래서 상을 싹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상이 없는 그 자리를 한번 하면은 재상이 그대로 비상인 거예요. 모든 모양이 아닌 거야. 모든 모양을 없애고 비상이란 모양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관념이에요. 비상은 이름만 있어. 토끼뿔 거북털이야. 실제하지 않아요. 있는 이대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있는 이대로란 개념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 벌리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틀렸다 이 자식아. 개구즉착이다. 사람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지 말라. 전부 거짓말이다. 참말은 뭐냐? 말 없는 말이 참말. 말로 할 수 없는 말이 참말이야. 화두, 그게 자기 자신이어야 돼. 자기가 말 없는 말이어야 돼. 그래서 말하는 자리, 듣는 자리, 보는 자리, 느끼는 자리, 아는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당장에 이 자리에 돼.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하고 자기가 둘이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근데 처음에는 마치 둘인 이원성처럼 펼쳐져요. 이원성이 바로 비이원성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이라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라니까.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니까. 번뇌가 그대로 볼이라니까. 뭘 하나를 없애고 다른 하나를 취하는 요 쉬운 말도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잘 사람 몰라. 이 쉬운 말인데 이게 그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택이 사라져요. 근데 자기 무의식 저편에서 아니야 라고 자기가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판단하고 그게 시비분별, 분별심이 어쩌네, 판단심이 어쩌네, 책 읽고 몇 번 불교대학 가서 강의 좀 듣고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죠. 그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건 그래서 힘이 없어. 아는 걸 내려놓을 때 진짜 힘이 나와요. 진짜 아까 실존적 위기 다음에 자기 폭이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심리적 고통에 가본 사람은 압니다. 안 해볼 거 해볼 거 다 해봐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절대로 못 벗어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정말 좋은 고통이야. 그게 축복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라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고 자기라는 한계를 봐요. 처음에는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외부, 그때 그 고통 겪어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진짜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듯한 엄청난 극심한 고통이 가는데 바로 거기에 힘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줘. 처음에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누가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내가 이걸 피할 수 있는데 안 도와줘서 무슨 수가 안 생겨서 괴롭다고 착각하는데 괴로운 거야. 근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럼 저항이 멈춰요. 그러면서 괴로움이 수용돼. 그러면서 괴롭지 않아져 이상하게. 모든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안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도 아들을 잃거나 뭐 극심한 고통을 사는 사람도 살지 않아요? 근데 그 고통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냐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열려있게 만들어져요. 훨씬 인생에 대해서 깊게 받아들이고 더 초연한 삶의 태도를 보여줘요. 물론 아주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왜곡되고 더 비뚤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인연 따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던 그 순간 어떻게 되냐? 그때 진짜 자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 꼬라지를 보게 돼요.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저절로 항복하게 돼요. 그 항복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비이원 영성 가르치는 곳에서는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수용하는 척하죠. 안 될걸요? 안 돼요. 해본 사람 다 알아요. 진짜 제가 그런 표현 썼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자기 욕망이 좌절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웬만한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진짜 자아의 밑바닥에 있는 거라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공부예요. 부처도 못 시켜주는 공부. 나만 할 수 있는 공부.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공부. 요령을 부리지 마세요. 머리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럴 때 이해라는 틈이 없이 진실을 만나요. 나와 세계가 아무런 간극 없이 그냥 원융화합하게 됩니다. 내가 세계고 세계가 나예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한 생애를 꿈결같이 삽니다. 무슨 뾰족한 내가 통제해서 내가 빅브라더 돼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또리처럼 마징가제트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 펼쳐지는 그대로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일상이 그대로 기적이 돼요.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짠맛 신맛 보세요. 항상 우리는 어떤 감정을 통해서만 다른 반대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분별심이 우리를 속여왔던 거, 이거는 나쁜 거, 저건 좋은 거라는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결정돼. 거기에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도권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수용하는 대로. 그게 연금술이에요. 진실한 의미예요. 근데 연금술을 하려면 불이 필요해요. 불의 단련을 받아야 돼. 거기서 녹아나야 돼.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원하는 사람, 지적인 호기심 그따위 거 가지고 안 통해요. 뭐 이거 아니에요. 학문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세요. 진짜를 원하시면 자기 경험을 보세요. 자기 경험 세계 아닌 세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체가 내 세계, 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나라고. 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경험이 다시 자리를 잡아야 돼. 새롭게 관계, 모든 경험과 관계 맺는 방법을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전히 익숙했던 과거 습관이 나온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공부에 애를 써야 되고 한동안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중 강연이나 대중적인 사람들 몇백 명 이런 게 공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대중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장인, 마이스터 이런 장인이라는 소리를 쓰냐면 장인하고 그 도제하고 관계랑 비슷해. 어떤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익숙해지면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장인은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걸 어떻게. 자기도 스승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게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이해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관념은 이건 배신 잘해요. 휙휙휙 잘 돌아가.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삶의 모든 역경에서 여유하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우 둔갑지라는 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괴로워 본 사람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둔갑을 잘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미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거기가 그 여우가 뛰어노는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저희 공부 모임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라는 건 뭐냐? 바로 아무 차별 없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이 현존의 감각을 그게 법회의 참 의미예요. 이 자리에 모인다. 존재에 모인다. 싹상이라. 여기서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현존의 감각 하나만 오롯하게 있어. 여기 남이 없어. 주변의 인기척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식이라는 무한한 의식 하나만 여기 딱 있다고.
이것을 강렬하게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익숙했던 과거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게 흐려져요. 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또 흐려져요. 근데 자꾸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콩나물 기르는 거 생각하면 딱 옛날에 시루에다 콩나물 기를 때 바가지로 물 퍼놓으면 밑으로 쭉 빠져요. 근데 어느새 콩나물은 자란다니까. 스치기만 하면 돼. 그게 훈습이에요. 향기가 그냥 스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몸에 배요.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공부. 이게 송나라 때 중국 백화문 속어예요. 만들어진 말이야. 원래는 선에서 썼던 말이에요. 공부란 말이. 그래서 공부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 휴에시 학습이 아니라고요. 이건 공부라고 공부. 쿵푸. 예. 처음엔 그래서 애씀이 없는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죽을 똥살똥 애를 쓰는 역설이. 그래서 이것은 말로 교묘하게, 물론 좋은 책자도 있고 그걸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하시는 법사님도 많이 계시대요. 요즘은 참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상태에 다양한 근기의 사람에게 이제 이게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아. 이제는 많이 정보가 공개되고 서로 막 이걸 공유할 수 있어서 좋게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뭐냐면 너무 많아서 너무 비슷하지만 뭐 그런 게 많아서 약간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그건 자신의 간절한 마음에 믿고 맡기세요. 진짜 자기가 진짜로 원하면요. 진짜로 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공부길의 인연 속에서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못 만났으면 저는 여전히 뭐 한다고 바쁠 겁니다. 어제 17년 전에 무심선 도반 어른을 만났어요. 그때는 검은 머리, 그때 그분이 제 나이, 지금의 제 나이였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17년이 지나서 하얀 머리 할아버지 돼서 오셨대. 또 공부판에 있다 보니까 또 만났어요. 자기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하지 마세요. 떠난 적이 없는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지 마세요. 그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건 저도 아는데 정말 간절히 진짜를 원해보세요. 생각 말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생각 말고. 그럼 뭐가 있지? 생각 말고. 느낌 속지 말고. 그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기서 생각과 느낌이 아닌 건 뭐냐. 생각과 느낌이 아닌 걸 생각과 느낌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느껴야 돼라는 그 선입견만 살짝, 그것만 살짝 이 속으로 가라앉아주면 전체가 드러난다고. 그때 아든 어든 아무 상관없어요. 설마 이게 다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정말 이것뿐이라면 나는 정말 억울해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근데 이거 공부 하나도 20년이고 30년이도 필요 없는, 시간이 필요 없는 지금 직접적인 이거라면 아유 나는 둘째치고 나 공부하라고 뒷바라지 해주는 우리 남편은. 어떤 보살님이 우리 릴라 선생님 모임에서 그러셨다던데 한편으로는 감동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참 이게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19살 때부터 왜 여기에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미쳐서 그랬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제 생활에서 전부 공부하는데 제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물 마시고, 이렇게 잠자요. 이렇게. 생각에,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에 과거처럼 이제 속지 않아.
그냥 이럴 뿐인 줄 아니까. 이러함, 이것만이 참, 그 광고가 생각나네. 참 좋은데, 이거 말로 해줄 수는 없고. 참 좋은데. 근데 저도 그래요. 이거 참 쉬운데, 말로 해드릴 수가 없네. 근데 벌써 많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통하면 이거였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지. 이거 통하기가 이미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여기를 이렇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서 어찌 알았으랴 이런단 말이에요. 어찌 알았을까? 자기 생각 속에 있을 땐 도통 보이지 않더니 생각 한번 쉬워지니까 본래 이대로 이것이라니. 그러니까 이건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기가 찬다고 해야 될까? 참. 그러니까 참 불가사의.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몸소 자기가 친히 이렇게 경해보면 이것만이 확실해요. 근데 옛 습관이 딱 달라붙어서 아이고 이거 좋아 하는 순간 속는 거야. 그게 자꾸 이게 달라붙는다고. 그거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선정을 통한 해탈을 논하지 않고 오직 견성만 말한다. 오직 이 자리만 계속 거듭거듭 말하는 거야. 왜? 이 자리밖에 없어. 깨달은 뒤에 뭐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에?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진짜 그 큰 선지식들은요. 맨날 20년 넘게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뭐라고 해도 아니 좀 구체적으로 누구처럼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겁니다. 그게 인정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인정에 안 끄달리는 거예요. 너무 자비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게 자비란 걸 알 거예요. 너무 설명이 많으면 전부 설명에 걸려 넘어져요. 그 설명 가운데 일부분만 딱 따가지고 요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구법을 입이 싼 놈이라니까 제가. 그래요. 저는 제 주제는 그래도 알아요. 전 야매예요. 야매라. 자, 예. 착각이라는 말이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착각일 수가 있냐. 뭐 맨날 망상이나 생각이다. 이제 그 말이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수사물을 보다가 거기는 뭐 남녀공학, 뭐 인종 차별도 없이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이런 사람들도 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죽잖아요. 예. 죽임을 당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진짜 거기 안에는 물질밖에 없고 오래되면은 공판이밖에 이제 세균으로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거밖에 없다는 걸 보고 진짜 죽기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의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게 이것이라는 게 그것인지 그게 이거고 이게 그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는 게 그건 이거니까 그래서 하나라고 그러는 건지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부하면은 물질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로 그 물질밖에 없구나라고 보고 있는 본인의 의식이 바로 그의 의식이에요. 그 의식 하나밖에 없다고. 그 의식. 무슨 게 하나라는 거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게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기 경험인데 요걸 하나라고 딱 판정을 내리는 순간 둘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불이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어요. 불일 불이에요.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다. 말을 하자면 이제 예. 그러는 건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 이것뿐이다. 예, 이것뿐이다.
근데 그걸 마치 신조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무방비예요. 지킬 게 없어.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내 말을 다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좋아요.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SRT 한 5만 원 합니다. 왕복을 끊어가지고 그거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진실로 진짜 탐구해야 돼, 진짜. 왜냐하면 너무 이 생각이 교묘한 함정들을 많이 파놨어요. 이 복마전 같은 마구니들이 막 숨어있는 이 복마전을 자기 마음 세계를 철로 역정하는 심정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원래 출발점으로 온전히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게 여행의 끝이거든요.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야지 여행은 끝나요. 중간에 머물면 아직 여행 도중사야. 여행이 끝나려면 출발했던 온전한 본래의 자기로 돌아와야 돼요. 본래의 자기로 돌아왔을 때 여행은 끝났어요.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러기 전까지는 참 못 가본 게 아니죠. 자, 소동파 시 한 구절로 마칠게요. 또 질문 없으시죠? 제가 열차 6시 반에 끊어놨거든요. 소동파의 여산연우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요. 가보지 못했을 때는 한이 천갈래였는데 갔다 와보니까 별다른 거 없더라. 그저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더라. 1구하고 4구가 똑같아요. 깨달음 해봤더니 깨달음 그냥 깨달음이더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처음에 막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막상 경험 보니까 이건 뭐 이걸 뭐라고 말해. 그냥 그저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기막힌 19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허망함 있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어떤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그 희망. 그 희망이 완전히 좌절됐을 때 그 좌절된 그 자리에 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 알 거예요. 그게 발밑을 돌아보라예요. 저 먼 곳 보지 말고 자기가 있는 이 자리. 한번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마음을 돌이켜서 바깥으로 쫓던 마음이 쫓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머물 때 이미 나는 마음 바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늘 마음 속에 있었던 사실을 알 겁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